V리그 여자부에서 GS 칼텍스가 부상으로 인한 핵심 전력 이탈에도 불구하고 파란을 일으키며 셔츠아웃 승리를 거둔 반면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는 리그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4연패의 수렁에 깊이 빠졌다. 특히 고액 연봉을 받는 간판 공격수 박정화의 처참한 부진은 팬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GS 칼텍스는 경기 시작 전부터 큰 악재를 안고 있었다. 팀의 심장과도 같은 주전 세터 안혜진이 무릎 연골판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항해 중 선박의 나침반이 사라진 것과 같은 위기였다. 그러나 이 위기는 GS 칼텍스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팀 전체의 응집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대체 세터로 나선 김지원의 활약은 눈부셨다. 그녀는 주전 세터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며 코트 위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노련하고 안정적인 토스는 공격수들의 스윙을 편안하게 했고 예측하기 힘든 볼 배분은 상대 블로커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대체 성공을 넘어 GS 칼텍스 코칭 스태프의 탄탄한 시스템과 선수들의 신뢰가 빚어낸 합작품이었다. 김지원의 배구 지능은 이날 경기에 숨겨진 열쇠였다. 그녀는 단순히 공을 올려주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실바와 유서연이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토스의 높이와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했다. 그녀는 분석관이었다. 김지원은 단순한 세터가 아니었다. 상대 블로커들의 습관적인 움직임, 즉 페퍼스 미들 블로커들이 속공 대신 외곽 공격을 대비해 한 발짝 먼저 움직이는 미세한 경향까지 읽어냈다. 그 결과 그녀의 토스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터지며 페퍼스의 수비 라인을 농락했다. 그녀의 영리함은 특히 랠리가 길어질 때 더욱 빛났다. 지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실바에게 정확한 백토스를 공급하며 공격 성공률을 유지시켰고 퀵오픈을 활용하여 중앙을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상대 블로커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이러한 지능적인 리듬 파괴는 GS 칼텍스 공격의 효율성을 20% 이상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다. 주전 세터의 부재가 오히려 팀의 새로운 변칙 공격 패턴을 부여하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위기 앞에서 개인의 능력과 팀의 시스템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교과서적인 사례였다. 이날 경기의 가장 눈부신 별은 단연 아웃사이드 히터 유서연이었다. 그녀는 한 세트에서 무려 87.5%라는 경이로운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페퍼저축은행의 코트를 맹폭했다. 유서연의 공격은 단순히 성공률만 높은 것이 아니었다. 필요한 순간마다 터져나오는 득점은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었고 그녀의 스파이크는 페퍼스의 수비 라인을 강타하며 모래성처럼 무너뜨렸다. 그녀는 후위 수비에서도 엄청난 활동량과 집중력을 보이며 팀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했다. 유서연의 가치는 공격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유서연의 완벽한 밸런스는 GS 칼텍스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근간이 되었다. 실바라는 강력한 외인 선수가 있었지만 유서연이야말로 이날 경기에 숨겨진 안이 드러난 진정한 에이스였다. 그녀는 한 세트 초반부터 노련한 리딩을 통해 페퍼스 블로커들의 움직임을 읽었고 힘으로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코트 구석을 찌르는 정교한 각도 공격을 주로 구사했다. 유서연의 공격은 마치 정밀 타격 미사일과 같았다. 한 세트 성공률 87.5%는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그녀는 네트와의 거리를 정확히 계산하고 페퍼스 수비수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코트의 깊은 구석으로 볼을 꽂아 넣었다. 특히 그녀의 라인샷은 수비 라인과 블로커 사이의 좁은 틈을 정확히 통과하며 득점으로 연결되는 마법을 보여주었다. 특히 공격 라인을 따라 흘러나가는 파이프 공격까지 성공시키며 GS 칼텍스 공격진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수비 측면에서 그녀의 디그는 마치 자석처럼 공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기술적 완성도와 더불어 유서연은 수비 상황에서 몸을 던지는 헌신적인 디그로 여러 차례 실점을 막아내며 팀원들의 사기를 높였다. 그녀가 세트 내내 보여준 몸을 던지는 투지와
득점 후 포효하는 모습은 팀의 감성적 리더로서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그녀의 플레이 하나하나에는 이 경기는 우리가 잡는다라는 무언의 리더십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에너지는 실바와 김지원 등 동료들에게 전염되었고 GS 칼텍스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했다. 코트 위에서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존재감은 GS 칼텍스 동료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GS 칼텍스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면 페퍼저축은행은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이 팀의 4연패 늪은 단순한 슬럼프가 아닌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시사한다. 코트 위에서 페퍼스 선수들은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지 않는 거대한 기계처럼 혼란스러워 보였다. 팀 조직력이 해체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리시브 라인이었다. 한 세트부터 페퍼스 선수들은 GS 칼텍스의 강서부에 맥없이 무너졌다. 리시브 불안은 곧바로 세터들에게 과부하를 주었고 세터들의 토스는 흔들렸다. 김지원과 대조적으로 페퍼스의 세터들은 연이어 불안정한 볼을 공급하며 공격수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공이 정확하게 세팅되지 않으니 공격수들은 힘으로만 처리하려 했고 이는 상대 블로킹의 먹잇감이 되거나 범실로 이어졌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페퍼스의 공격은 단조로움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세터들은 네트에서 멀리 떨어진 불안정한 공을 처리해야 했고 결국 공격 옵션은 오픈 공격으로 강제되었다. 페퍼저축은행의 리시브 붕괴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닌 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했다. 특히 주장급 선수들의 리시브 불안은 젊은 선수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리시브가 네트 근처로 가지 못하고 코트 중앙으로 튀어오르는 하이 리시브가 반복되면서 세터들은 허둥지둥 공을 쫓아야 했고 이는 정확성 이전에 안정성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GS 칼텍스 블로커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어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단조로움이라는 약점은 결국 예측 가능성이라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GS 칼텍스 블로커들은 페퍼스의 공격이 외곽 오픈으로 제한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대비해 중앙 블로커마저 외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전술을 구사했다. 페퍼스의 공격수들은 매번 2에서 3명의 블로커 벽에 부딪혔고 이는 공격 성공률 하락은 물론 선수들의 자신감까지 앗아갔다. 불안정한 1차 연결 세터의 고립 공격수의 무리한 시도 블로킹 득점 또는 범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3세트 내내 페퍼스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중앙 속공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고 코트 활용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은 페퍼스가 경기 중반 이후 후위 공격의 빈도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세터가 1차 연결 불안정으로 인해 미들 블로커나 후위 공격수에게 배분할 여유 자체가 없었음을 의미하며 페퍼스의 공격이 얼마나 단순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배구의 기본인 리시브가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전술이 허물어진다는 냉정한 현실을 페퍼저축은행은 뼈저리게 체험했다. 문제의 핵심은 팀의 간판이자 고액 연봉 선수인 박정아에게 쏠렸다. 그녀는 이날 경기에서도 에이스다운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2세트에는 공격 성공률이 10%대까지 추락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정아는 팀의 공격을 이끌어야 할 핵심이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범실을 하거나 상대 블로킹에 막히며 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코트 위에서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이 결여된 채 무기력했으며 이는 페퍼저축은행 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팬들은 도대체 그 연봉을 받고 하는 플레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격분하고 있으며 박정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에이스가 제 역할을 못하면 팀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날 페퍼저축은행이 보여준 경기력은 리더의 부재와 침묵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여실히 증명했다. 박정아의 부진은 단순한 슬럼프가 아닌 그녀가 안고 있는 책임감의 무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공격 성공률 10%대는 일반적인 선수는 물론이고 주전 선수로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수치다.
높은 연봉은 팬들의 기대치를 극단적으로 높여놓았고 이 기대가 역으로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공격 타이밍에서 그녀는 주저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스윙은 과감함 대신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두 세트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스파이크가 네트 아래로 떨어지거나 아웃되는 장면은 그녀의 멘탈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부진은 팀의 미래에 심각한 재정적, 전력적 리스크를 안긴다. 고액 연봉 선수가 제 몫을 못하면 팀은 장기적인 전력 보강 계획에서 큰 차질을 빚게 되며 이는 곧 페퍼저축은행이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적 문제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 그녀의 리더십 부재는 코트 위에서 선수들의 사기를 꺾었고 벤치 분위기마저 침체시키는 검은 그림자가 되었다. 리더가 무너지자 팀 전체가 함께 침몰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다. GS 칼텍스는 경기 초반부터 페퍼저축은행의 불안정한 리시브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유서연과 실바가 좌우에서 쉴 틈 없이 공격을 퍼부었고 페퍼스는 기본적인 연결조차 되지 않아 속수무책이었다. 페퍼스가 어설픈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GS 칼텍스는 안정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으로 점수를 쌓아 올렸다. GS 칼텍스가 비교적 쉽게 25대 20으로 세트를 선취하며 경기 흐름을 장악했다. GS 칼텍스의 서브 전략은 매우 영리했다. 특히 리시브가 약한 특정 지역과 선수를 목표로 하여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를 집중 투하했다. 데이터상 리시브 효율이 낮게 나오는 포지션에 강력한 스파이크를 연속 투입하여 페퍼스 수비수들의 포지션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이로 인해 페퍼스의 리시브 진영은 처음부터 흔들렸고 GS 칼텍스는 서브 에이스는 물론 이어진 속공 차단까지 성공시키며 초반에 5대1로 크게 앞서 나갔다. 이 초반 리드는 페퍼스가 끝내 따라잡지 못하는 심리적, 기술적 장벽이 되었다. 공격에서 유서연이 전위를 맡았을 때의 득점 효율은 경이로웠다. 페퍼스가 뒤늦게 타임아웃을 요청했으나 이미 GS 칼텍스의 서브 블로킹 수비 시스템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두 세트는 이날 경기의 분수령이자 가장 치열했던 세트였다. 회색이 짙던 페퍼저축은행은 외인 선수 조이를 중심으로 막판 투혼을 불태우며 GS 칼텍스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 리시브가 조금씩 안정되자 조이의 득점포가 살아났고 양팀은 듀스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간절함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다. 클러치 상황에서 GS 칼텍스의 베테랑 정신이 빛을 발했다. 2-5에 2-5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오세연의 날카로운 블로킹이 페퍼스의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매치 포인트를 가져왔다. 이어 실바가 강력한 스파이크로 페퍼스의 코트를 뚫어내며 27대 25 기적 같은 세트 승리를 가져갔다. 이 두 세트 패배는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의 정신력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두 세트 막판 양팀이 랠리를 주고받던 상황은 숨막히는 긴장감 그 자체였다. 페퍼스가 외인 조이의 분노의 백어택으로 20대 20 동점을 만들었을 때 경기장 분위기는 페퍼스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GS 칼텍스 벤치는 흔들림 없이 냉정함을 유지했다. 페퍼스는 조이를 통해 득점을 올리며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리시브가 살짝 흔들리면서 세터가 완벽한 토스를 올리는데 실패했다. 특히 2-5의 2-5 듀스 상황에서 페퍼스가 던진 승부수가 GS 칼텍스 오세연의 손끝에 걸리며 허무하게 차단된 순간 페퍼스의 모든 투지가 꺼지는 듯했다. 오세연의 블로킹은 단순히 높이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페퍼스 공격수의 타점을 끝까지 기다렸다가 손목을 틀어 공이 방향을 읽어낸 노련한 기술 블로킹이었다. 이 결정적인 수비 성공 후 페퍼스 선수들은 잠시 멈칫하는 듯했고 이 짧은 순간의 망설임이 실바의 마지막 스파이크 성공으로 이어지며 세트를 내주게 되었다. 이 2점 차 패배는 페퍼스에게는 뼈아픈 상처가 아닌 전의 상실을 의미했다. 패구에서 듀스 상황의 패배는 기술적 손실뿐 아니라 다음 세트에 미치는 정신적 타격이 막대하다. 두 세트의 아쉬운 패배 후 페퍼저축은행의 코트에는 패배 의식이 짙게 드리워졌다.
선수들의 움직임은 무거워졌고 수비는 허점을 드러냈다. 공격수들은 득점 의지를 상실한 듯 힘없는 공격만 반복했다. 반면 두 세트의 역전승으로 4기가 최고조에 달한 GS 칼텍스는 더욱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공격, 수비, 블로킹 어느 하나 허술한 곳이 없었다. 결국 GS 칼텍스는 3세트마저 25대 18로 손쉽게 가져가며 완벽한 3대 0 셔사우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3세트의 경기 내용은 프로팀 간의 대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페퍼스 선수들의 눈빛에서는 이미 승리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발놀림은 느려지고 리시브는 땅볼 처리조차 되지 않았다. 코트 중앙에는 커다란 정신적 공백이 발생한 듯했다. 페퍼스 벤치는 주전 선수를 교체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지만 투입된 백업 선수들 역시 조직력 붕괴 속에서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GS 칼텍스는 이러한 상대의 틈을 놓치지 않고 김지원의 안정적인 토스와 유서연, 실바의 득점포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경기를 지배했다. 미들 블로커들의 이동 공격까지 성공시키며 상대에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3세트 중반 GS 칼텍스의 연속 득점 상황에서 페퍼스 벤치는 이미 승부를 포기한 듯 별다른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페퍼스의 마지막 득점은 대부분 GS 칼텍스의 범실에 의존할 정도였고 이는 팀이 얼마나 스스로 힘을 잃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최종 스코어 3대 0 셧아웃은 페퍼스에게는 굴욕적인 패배이자 팀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였다. 이번 경기는 GS 칼텍스의 강력한 팀워크와 위기관리 능력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주전 세터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가 하나 되어 배구는 조직력이라는 스포츠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GS 칼텍스는 이 기세를 몰아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GS 칼텍스의 승리는 단순히 3대 0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시스템과 조직력이 개인의 일시적인 결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답안이었다. 시스템을 믿고 젊은 세터에게 과감히 기회를 준 코칭 스태프의 결단력이 빛났다. 선수들 간이 깊은 신뢰와 코칭 스태프의 유연한 전술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GS 칼텍스는 당장의 승리뿐 아니라 향후 리그 운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멘탈리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리시브, 세트, 공격의 3박자가 모두 무너진 상태다. 특히 고액 연봉 에이스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선수단 4기는 더 떨어질 것이고 팬들의 외면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페퍼저축은행에게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선수단 전체의 각성이 시급해 보인다. 이대로라면 올 시즌은 고통스러운 4연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페퍼저축은행이 겪는 문제는 단순한 선수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팀을 지탱하는 배구 철학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기 훈련 부족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정신력 부재는 팬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다.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배구는 현대 배구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막대한 연봉 계약은 팀의 사기를 높여야 했지만 오히려 선수 개개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단은 장기적인 비전 아래 선수들의 멘탈 관리와 기본기 재정립을 위한 고강도 리빌딩에 착수해야 한다. 구단 차원의 냉철한 자기 반성과 함께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의 대대적인 변화 없이는 이 4연패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팬들의 분노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팀이 다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임을 명심해야 한다. V리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페퍼저축은행은 지금 당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페퍼저축은행은 올 시즌 내내 리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다.